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은 언제쯤 오는 걸까요? 코로나19 백신만 맞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녀석들이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로, 델타로, 베타로, 감마로 변이를 하면서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끝나긴 끝나는 걸까? 코로나19가 끝난다 해도 비슷한 게 또 오는 건 아닌가? 그러면 마스크를 평생 끼고 살아야 하나? 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실 분 오늘 뉴스쇼에 모셨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학자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험난한 코로나 시대를 교수님은 잘 버티고 계십니까? 네,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이 건강하세요. 네, 뭐 다행입니다. 열심히 걷고 다니고 그래서 건강합니다. 네. 아니 교수님, 그 생물학 중에서도 진화 생물학을 예. 전공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알파, 델타, 감마, 람다 막 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변이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진화인 거예요. 맞습니다. 걔네들끼리 지금 경쟁적 진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숙주 집단을 향해서 네, 걔네들이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장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냐. 그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요. 시간이 가면 뭐 감마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엡실론도 나올 거고 뭐도 나올 거고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만 경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하고 공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밀당이요? 밀당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면 저희는 이제 크게 방역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한 놈들이 슬슬 이제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진화생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델타 변이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뭐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네. 아마도 독성은 좀 약하지 않을까. 왜 그런 얘기 지금 1년 내내 들으셨잖아요. 언젠가는 감기처럼 그런 얘기 된다. 들었어요. 예. 감기처럼 돼가는 과정, 당연한 과정 중에 아마 하나일 건데 근데 그런 얘기를 저 같은 사람이 쉽게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그래? 볼까 봐. 감기야? 그렇죠. 그러고 이제 막 돌아다니시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진화 요 상황에서 네. 센 놈들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두 가지를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얘들이 변이를 하니까 우리 코로나19 절대 종식 안 되고 절대 마스크 못 벗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절망적인 건 아니다. 근데 표현을요. 네. 종식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종식은 애당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 바이러스를 상대로 우리의 존재 역사 내내 밀당을 했는데 네. 우리가 상대를 종식시켜 본 거는 딱 하나. 어떤 거예요? 천연두. 천연두밖에 없어요. 바이러스 하나밖에 우리가 성공시킨 게 없어요. 아니 뭐 사스, 메르스 이런 거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다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다 있어요. 천연두도 사실은 몇몇 실험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뭐 마스크 절대 못 벗어 이건 아니고 그 차원은 아니죠. 언젠가는 변이를 거듭하는 어느 순간 즈음에는 우리 매년 겨울에 독감 주사 맞으면서 뭐 맞아도 걸린 사람은 또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겨울 보내듯이 그런 식이 될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아니, 사실은 전염병이 돈 게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대유행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것만은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20세기는 1918년 스페인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네. 콜레라 몇 번 있었고요. 음흠. 황열병 몇 번 있었고 한 20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터졌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21세기로 들어오면서 2002년 사르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르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신종플루, 조류독감, 돼지독감 뭐 지금 정신없이 터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지금 터지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옛날하고. 달라졌죠. 예. 이게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개과천선하지 않는 한 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후변화도 문제가 있고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니, 기후변화하고 이 코로나19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아는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의 우한 어시장에서 박쥐를 파는데 그 박쥐가 걸리던 감기가 사람한테로 옮겨온 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정확하게 박쥐한테서 바로 왔는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여러 동물들 우한 시장에는 그렇게 야생동물 고기를 많이 판다 그러잖아요. 예. 지난 2월 달에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연구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온대 지방에 새로운 생물 다양성 거점이 몇 곳 생겼다는 거예요. 바이오디버시티 핫스팟들이. 핫스팟이.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데가 중국 남부. 거기로 지난 100년 동안 열대박쥐 약 40종이 새로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열대에 살던 애들이 온대 지방 그렇죠. 중국에 거기에 털을 잡았어요. 네, 왜 그렇겠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온대 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예. 열대에 살던 아이들이 여기도 살만하네. 그래서 슬금슬금 옮겼다는 거죠. 열대에 가서 박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해보면 네. 대개 2종류, 3종류 정도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40종이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40종 곱하기 2 아니면 3. 그럼 대충 한 80 내지 120입니까? 100종류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남부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세상에. 그중에 어떤 거 하나가 이번에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타당성 있는 와. 뭐 꼭 집어서 요거를 일으키고 요거를 이렇게 하기는 힘든데 그 정도의 데이터면은 충분히 기후변화가 배후에 있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왜 박쥐인데 기후변화야? 이게 뭐야가 아니네요. 그렇죠. 상당히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였군요. 그렇습니다. 자, 잠시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저희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국과 독일의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최근에 났는데 교수님 저는 홍수해도 세상에 저게 지금 저희 지금 독일입니다. 그러게요. 사람이 걸어다니던 길에 강도 아주 급류처럼 지금 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러시아 모스크바는 34도, 캐나다는 최고 49.6도, 북미 서부 최고 54.4도까지 올랐고 우리나라도 뭐 40도 가까이 갈 거라는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고 정상 아닌 거 맞죠? 네. 한 가지 모든 기후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극한 기후가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 저는 제 신문 칼럼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재앙의 판도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재앙이라는 건 주로 후진국을 덮쳤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상황에서 이게 달라지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이 최일선에서 다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독일에서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중국 같은 유럽 같은 미국 같은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온실기체를 너무 많이 뿜어내니까 저 남태평양의 투발루가 물에 잠긴다. 그렇죠.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일이 물에 잠기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손주들 내가 얼굴도 한번 못 볼 증손주를 위해서 내가 좀 조심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씨가 안 먹혔는데요. 이제 생애 내에 아마 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 같은 환경학자들은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그 얘기가 이제부터는 먹힐 겁니다. 저 지금 그 말씀 하시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소름이 돋았어요. 네. 이제 그냥 손자 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 된다. 그렇죠. 상당히 이런 문제를 또 공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각에서는 책도 나오고 뭐 우리 환경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겁주고 과장됐다. 저것들이 뭔가 저것들이 원하는 게 있는 모양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요. 미래가 불투명하면 괜찮을 거야 하는 것보다는 조심하는 게
훨씬 오른 거죠. 아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뭐 우리는 기술로 큰 건물 지어놓고 뭐 그 안에서 어떻게 버텨본다든가 그렇죠. 냉방 틀어놓고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치자고요. 치죠. 저 밖에 있는 애들은 어떡하냐고요. 아, 저 밖에 있는 동식물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그 세계 지도자들이 툭 하면 모여가지고 예. 이번 이 세기 동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를 2도 미만으로 잡아보자. 그걸 합의를 못 보는데 저는 마음이 타들어갔어요. 왜냐하면 2도가 오르면 네.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질 것 같은. 아니, 2도, 겨우 2도인데 절반이 사라진다고요? 근데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졌을 때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대단히 회의적이다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사라지더라도 그래도 우린 또 먹을 거 먹고 아니 먹을 게 없어지거든요. 지금 뭐 꿀벌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데 네네. 꿀벌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농작물의 수분 8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 꿀벌이 사라지면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생태계 교란이 오는 거군요. 이게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집을 털어야 내 아이를 먹일 거 아니에요. 쳐들어가야 그러니까 돼요. 네, 이건 그때가 되면 이제 아비규환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 지금도 사실은 백신을 뭐 더 주니 못 주니 그렇죠. 옆에 나라 죽어가도 우리나라 맞춰야 돼서 못 좀 지금도 사실은 되게 예. 비정한 사회인데.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생긴 걸 한번 보면요. 네. 우리 인류가 지구에 탄생한 게 한 25만 년 전쯤 되는데 그 25만 년 중에 한 24만 년 가량을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였거든요. 네. 그 당시 지구에 있는 포유류와 조류 전체의 무게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1%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하찮은 존재였는데 예. 지난 만여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으면 지금 2021년 7월 지금 계산을 다시 하면 96 내지 99%입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지난 만년 동안 나머지를 1% 내지 한 2, 3%로 줄이고 우리와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이 예. 지구를 완벽하게 뒤덮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그냥 점령해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점령도 이 정도의 점령은 지구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와. 그러다 보니 저 야생동물 몸에 붙어있던 바이러스가 네. 새 집 찾으면 99% 우리 아니면 우리 가축인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바이러스들이 개들도 살려면 그렇죠. 옮겨야 되는데 죄다 사람 아니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가축밖에 없어 이 세상에. 네. 그럼 어디로 가겠느냐. 온다는 우리나라 거예요. 지금 십몇 년 동안 조류독감 해마다 맞아요. 일어나잖아요. 해마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간한테도 아마 거의 해마다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전염병 얘기도 그렇고 지금 네. 기후 변화로 인한 이 기상 이변 문제도 그렇고 다 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뭘 해야 할 것이냐, 효과적인 어떤 무기가 있다면 그건 뭐냐. 그 작년 초반에 제가 이거 백신이 나와야 모든 게 끝난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원래 백신 만들어지는데 한 10년 내지 15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그렇죠. 이분들이 제정신인가 그러면 10년을 우리가 이 고생을 하라는 건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백신을 만들었네요. 이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행동 백신, 맞아요. 생태 백신인데요. 네. 저는 지금 백신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엄청나게 운이 좋아서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참 좋은 백신들을 만들어냈지만 네. 그래도 400만 명이 목숨을 그럼요. 잃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벌어져도 또 운이 좋아서 1년 만에 만들어도 또 400~500만 명은 또 죽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행동 백신 우리나라 국민은 이번에 너무너무 성실하게 참 잘하셨잖아요. 네, 네.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이런 게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백신이고요. 저는 근원적인 백신은 생태 백신이다. 생태 백신이다. 저 자연계에서 우리 인간계로 못 건너오게 하자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자, 그럼 지금 이제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은 다 생태 백신을 스스로 장착할 준비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네. 뭘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늘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거든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근데 제가 자연 보호라는 말을 생태 백신이라고 바꾸는 순간 네. 동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사회 구성원의 70 내지 80%가 같이 맞아야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집단 면역. 그렇죠. 저는 백신 맞았는데 옆집이 안 맞으면 나 마스크 못 벗어요. 그렇죠. 옆집도 맞아야 같이 벗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자연 보호 이거를 전 세계가 같이 해야 된다는 같이 해야 거죠. 되죠. 예를 들어서 재활용 그거 뭐 아유 대충 이렇게 섞어서 보내면은 버리면은 요건 내 이득이야. 요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재활용 잘 하고 네. 가능하면은 가스, 미세먼지 줄이고 뭐 이런 것들. 저는 지금 10년 넘게 집에서 그냥 학교를 늘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 덕에 제가 그래도 건강 유지하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제가 귀여운 짓을 합니다. 어떤 거? 걸으면서 지구야 너도 내 덕에 좀 건강해지고 있지? 지구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 어때요? 자 이거를 최재천 네. 교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수님 혼자 하시는 건 안 돼요. 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최소 해야 됩니다. 70% 이상은 우리가 같이 해야 네. 이 백신이 효과가 있다. 이웃과도 함께 가야 하고 동물들과도 함께 생태계와 다 함께 가야 지구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씀. 맞습니다. 아, 최재준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좀 걸으면서 지구한테 말 지켜봐야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